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손발이 너무 차다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추워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족 냉증과 혈액순환 장애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혈액순환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은 피가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혈관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도달해야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피가 잘 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손끝이나 발끝이 차갑거나 저리게 되고 심하면 근육경련, 통증,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50대 이후 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대사 저하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부 수족냉증의 원인. 수족냉증은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숨어 있죠. 첫째, 혈관 수축.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손발의 혈류량이 줄어 항상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셋째, 자율신경 불균형. 긴장, 불안,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어 혈류 조절이 제대로 안 되죠. 긴장하면 손발이 차다는 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넷째,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도 혈액순환 장애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말초 혈류가 더 나빠집니다. 3부 증상으로 보는 혈액순환 장애. 그럼 내 손발이 단순히 차가운 건지 혈액순환 장애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항상 차고 따뜻하게 해도 금방 식는다. 발이나 팔이 자주 저리다. 밤에 쥐가 자주 난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 손발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4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따뜻하게 하기. 가장 기본은 체온 유지입니다. 특히 복부, 허리, 발목은 몸의 중심부 혈류가 통하는 곳이므로 보온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엔 양말 2겹보다는 발열 내의 얇은 양말 조합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둘째, 가벼운 운동. 매일 30분 정도 걷기, 발끝 들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건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발목 운동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셋째, 따뜻한 음료. 커피보다는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가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금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부 혈관 건강을 위한 식습관 팁.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포화지방 줄이기. 기름진 육류, 버터보다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필수입니다. 술은 적당히. 혈류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육부. 도움이 되는 한방 영양요법. 한의학에서는 수족 냉증을 양기 부족, 즉 몸의 에너지 불균형으로 봅니다. 생강, 계피, 황기, 인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도움이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비타민 E, 오메가3, L아르기닌 등이 혈류 개선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약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7부. 병원 진단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수 있으니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만 유독 차갑거나 저린 경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색이 변할 때,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생겨 쉬어야 하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손발 저림이 심한 경우, 이럴 땐 혈류 검사나 말초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부.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아침 루틴 기상 직후 5분. 혈액순환은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손끝부터 움직이세요. 아침의 첫 5분이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손목 돌리기 20회. 팔끝까지 피가 돌도록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발끝 당기기 밀기 운동 30회. 누운 채로도 쉽게 할 수 있고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 3회.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산소를 몸 구석구석 채워주세요. 낮 루틴 식후 또는 틈새 시간. 식사 후 바로 앉지 말고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의자에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발끝 운동을 10회씩 3세트 해보세요. 또는 무릎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하체 근육이 자극되면 혈액이 위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 따뜻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차가워집니다. 저녁 루틴 샤워 또는 휴식 시간. 저녁엔 하루의 순환을 풀어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해보세요. 족욕은 38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로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니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족욕 중에는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피로와 부종이 빠지고 정맥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고 따뜻한 순환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취침 전 루틴 잠들기 전 10분. 잠들기 전에는 몸의 온도를 천천히 높여주세요. 손목, 발목, 아랫배에 찜질팩을 번갈아 10분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발끝 들기,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처럼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생강차나 캐모마일 차처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차가 좋습니다. 따뜻한 몸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숙면은 다시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65세 이 씨는 몇 해 전부터 손발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겨울에는 양말을 2겹이나 신어도 발끝이 시리고 잠들 때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깜짝 깨곤 했죠.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약해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잠시 먹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유튜브에서 본 하루 10분 순환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손목 돌리기와 발끝 운동을 5분, 점심 식사 후엔 10분간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기, 저녁엔
족욕 15분과 종아리 마사지, 잠들기 전엔 찜질팩으로 손목을 덮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렇게 매일 2주, 3주가 지나자 손끝이 덜 차고 자다가 쥐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하루 10분의 루틴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손발이 차갑고 저린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수족 냉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작지만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 작은 냉증이 큰 질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30분 몸을 조금만 움직이고 따뜻하게 돌보는 습관.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